여기는 스웨덴의 어느 마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매우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고 소포를 받은 오늘의 주인공은 그럴 리가 없다며 기겁하고야 마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네아라고 하고 스웨덴의 웁살라 지역에서 남편과 아이들과 도란도란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가지 취미가 있는데 그건 바로 테니스인데요. 주말마다 마을에 있는 테니스 동호회에 나가 사람들과 즐기는 것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이 작고 소중한 저희 테니스 동호회는 저와 집 근처 이웃 주민들이 함께 만들었고 올해로 어느덧 5년이나 되었더군요. 그러던 중 이번에는 바로 앞집 사는 엘린의 가족이 우리 다들 이렇게 모인 지도 벌써 5년이나 됐는데 이번 기회에 어디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는 건 어때? 라며 여행 제안을 해왔습니다. 남편과 저도 여행 다녀온 지도 꽤 되기도 했고 좋은 생각이다 싶어 마다하지 않고 저희는 동참했습니다. 생계 문제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외여행을 계획하게 됐고 최종적으로 선택된 목적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어요. 우리가 선택한 기준은 해외여행 수준과 그 나라의 치안 정도를 따지다 보니 결국 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이라는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맡아주시기로 했는데 아이들은 엄마랑 아빠가 자기들만 따돌리고 한국에 간다면서 자신들도 데려가라며 떼를 쓰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이들이 알고 있다니 참으로 놀랍지 뭐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국을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요즘 학교에서 한국 모르면 대화가 안 된다고 하면서 심지어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로 인사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할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참에 한국 갔다 오면 나도 학교에서 할 말도 많아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아질 거라면서 한국 여행을 함께 가고 싶다면서 때를 어찌나 써대는지 결국은 이번에는 동호회에서 함께하는 여행이니 어쩔 수 없이 둘만 다녀와야 한다. 갔다 오면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한국에 갈 것을 약속할게라고 겨우겨우 달래서 아이 둘을 떼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동호회 사람들에게도 했는데 자신들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하나같이 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는데 입국과 동시에 저희는 문제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한국 공항은 얼마나 빠르던지 입국 수속이 30분도 안 걸려 끝나게 됐고 저희 짐 또한 마치 우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린 듯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 이미 나와 있어 저희는 조금의 지체도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 함께 온 동호회 친구 중 한 명인 노아 엄마가 실수로 자신의 수화물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다고 하는 거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실수가 있을까 싶지만 당시에는 다들 어안이 벙벙한 채로 멍하니 노아 엄마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 괜히 김이 새는 것 같기도 했죠. 노아 엄마는 그런 저희를 보고 자신이 어떻게든 알아서 해볼 테니 본인 걱정은 말고 우리끼리 여행을 하라며 등 떠밀었고 노아 아빠 역시 자신이 한 번 더 체크를 했어야 했는데 공동의 책임이라며 자신들은 신경 쓰지 말고 여행 즐기라면서 한숨을 내쉬더군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함께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신경이 쓰였는지 노아 엄마의 표정은 정말로 당혹감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공항에서 쭈뼛거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그때 한국인 승무원 한 분이 저희에게 다가와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라면서 말을 건네더라고요. 그때 영어를 할 줄 아는 노아 아빠는 승무원에게 어차피 짐은 찾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승무원에게 스웨덴 공항에서 짐을 잘못 붙인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봤을 때는 하소연에 불과해 보였어요. 그래서 다들 그만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괜한 설명으로 바쁜 승무원분을 붙잡는 것밖에는 안 된다며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고 있는 대로 여행을 즐기자고 노안의 가족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후 승무원의 한마디는
저희 모두를 놀래켰는데요. 승무원은 노아 남편의 말을 듣고 1초의 망설임 없이 스웨덴에서 몇 시에 무슨 항공을 탔냐며 물으시고는 탑승 정보를 알려주신다면 짐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녀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듣다 못해 전 세계에 있는 어느 하늘을 떠돌고 있을지 모르는 캐리어를 어떻게 찾는다는 거죠? 괜히 우리를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닌가요? 장난치는 거라면 그만 가주세요라면서 급기야 화가 나 막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분께서는 다시 한번 탑승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노아 아빠가 정보를 알려주었고 그녀는 이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어딘가로 무전을 하더군요. 이후 그녀는 수신이 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우리는 그녀의 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공항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린 것도 잠시. 얼마 안가 한 통의 무전이 날아왔는데 무전 내용을 듣고 승무원분께서는 다행히도 승객분의 캐리어를 찾은 것 같습니다. 캐리어는 다행히 전 세계 어느 나라의 하늘에 떠 있지 않고 공항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공항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고 스웨덴 역시 그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한국의 공항 직원이 스웨덴 공항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우리는 직접 통화를 해서 다시 한번 노아 엄마의 캐리어가 맞는지 확인도 할 수 있었는데 노아 엄마의 캐리어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분께서는 전화통화로 다음 비행기 편으로 짐을 붙여줄 수 있냐는 말을 전달하더군요. 특히나 더욱 놀라웠던 건 승무원분께서는 전화통화를 마친 후 저희가 묵을 호텔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호텔로 짐을 붙여주는 서비스까지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 있죠? 저희는 찾을 수 없을 것 같던 캐리어를 찾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모자라 한국공항 직원분께서는 내 잘못으로 잃어버린 캐리어를 호텔로 보내준다니 한국인들의 일처리 속도와 더불어 국제 네트워크를 연결한 인프라에 대단히 놀랐고 한국인들의 서비스에 무한한 감동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심지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듯 뿌듯한 표정을 짓는 승무원분의 표정을 본 노아 엄마와 아빠는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한 건지 그제야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하며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고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를 겪은 우리는 대단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장 먼저 보게 된 건 역시 지하철이었는데 한국 지하철은 굉장히 크고 깨끗하고 지하철 노선이 복잡해 보이면서도 간단 명료하게 쓰여있는 안내도와 더불어 표지판으로 인해 막상 몸으로 부딪혀 보니 전혀 복잡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지하철은 시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갔던 한국 지하철역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었고 그곳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책을 빌릴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안에는 마치 복합 쇼핑몰을 연상케 하듯 길게 늘어선 옷가게들과 음식점, 카페 등이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관심 있게 본 건 옷가게였는데 모든 지하상가 옷가게들이 옷걸이를 상가 외부에 전시해 두었더군요. 스웨덴이나 유럽권에서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잠재적 소매치기범들과도 같기에 절대 그럴 수가 없고 행여나 한국처럼 야외에 물건을 내놓고 팔게 되면 아마도 30분도 안 돼서 그날 장사를 접어야 하며 가게 사장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을까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허탈함에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면 경찰들 또한 웬만하면 그렇게 장사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찾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을 버리라며 애당초 희망을 주지도 않을 테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옷을 고르고 훔쳐가기는커녕 옷을 챙겨가게 안으로 들어가 정확하게 계산하는 미친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유럽인들의 콧대 높은 자존심이 우리는 무너져 내렸고 오히려 한국에서는 스웨덴은 후진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렇게 지하상가를 지나 지하철을 내부로 들어섰을 때 역시 우리는 한국에 매우 쾌적하면서도 최첨단 시스템이 접목된 한국 지하철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웨덴의 지하철의 경우 역사가 오래된 것만큼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든 생각이긴 했는데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지하철이라면 철도 위에 있어야 할 게 아니라 박물관에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아주 낡고 삐걱거리는 소리에 가끔은 사고가 날까 두려워 다음 역에서 내리기도 할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너무나 쾌적한 시스템과 더불어서 안전성까지 갖춘 지하철의 모습에 우리 모두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노아 엄마가 무언가 이상하다며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한국 지하철의 정해진 시간을 너무 잘 지키는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앱을 열어보았는데 한국 지하철의 출발과 도착 시간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보니 아무리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지하철은 정해진 시간을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지키더군요. 스웨덴이나 이름만 선진국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5분에서 10분 지연되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고 길면 한두 시간까지도 지연되는 경우가 아주 우스울 정도로 하루에 몇 번씩이나 지연이 되며 오히려 그런 일이 없다면 더욱 불안감을 느낄 정도죠.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의미로 스웨덴의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 불리는데 한국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쾌적하고 얼마나 시스템이 우수한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 관광을 마친 우리는 다음 여행 코스로 전통시장에 있는 한 가게를 방문해서 해물파전과 김치전 그리고 막걸리 등을 주문해 식사를 했는데요.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불리는 해물파전과 김치전은 겉은 아주 바삭해 과자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속은 촉촉해 그 식감과 맛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막걸리의 경우에는 두 음식의 맛을 더욱 살려주어 한국인들이 왜 반드시 파전에는 막걸리를 마시는지 궁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해주더군요. 심지어 막걸리는 자꾸 마시다 보니 아주 달콤한 와인을 마시는 느낌이 들기도 할 정도로 제 입에는 찰떡 같아 집에 갈 때 몇 병 사가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 중 절반이 흘렀을 때쯤 노아 엄마는 공항에 두고 왔던 짐까지 호텔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됐는데 가방은 어디 하나 흐트러짐이 없이 그대로 돌아왔고 안에 물건 역시 원래 상태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일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너무나 완벽한 방식에 저희 모두는 학을 떼고야 말았어요. 그렇게 짐도 찾았겠다. 저희는 더욱 즐겁게 한국 여행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었고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고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저희는 정말 놀랐는데 한국은 굳이 공항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하철역에서 미리 출국 수속을 진행할 수 있었고 짐 또한 그곳에서 바로 보낼 수 있는 미래에서나 볼 법한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더군요. 저희는 덕분에 아침 일찍 공항으로 짐을 붙여 마음 편하게 마지막 날 여행을 즐길 수 있었고 그렇게 아주 완벽한 한국 여행을 마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저는 카메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캐리어에 담은 거 아니냐는 김 빠지는 소리만 해댔고 저는 그럴 리 없다면서 혹시 모르니까 호텔이랑 식당, 카페 등에 제 카메라가 없는지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찾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 카메라는 어디에서도 카메라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잃어버린 사실보다도 이번 여행의 모든 추억을 잃어버린 것 같아 상실감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렇지만 돌아갈 시간이 코앞이라 더는 무엇도 할 수 없었고 동료들도 그럴 수 있다며 저를 다독여 주었고 결국은 카메라를 찾지 못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카메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까맣게 잊은 채 며칠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앞으로 작은 택배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어요. 저는 누가 보낸 것인지부터 확인하기 위해 발송인을 확인했는데 순간 그대로 얼어붙고야 말았습니다. 택배를 보낸 곳이 다름 아닌 한국에서 저희가 묵었던 호텔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택배를 열어보니 잃어버렸던 카메라가 뽁뽁이에 감싸진 상태로 가진 보호 속의 상자에 아주 소중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즉시 호텔로 연락했는데 당시에는 청소를 한 직후라 해당 방을 누가 청소했는지 바로 파악이 불가능했는데 추후에 확인을 해보니 당시 청소했던 직원분께서
카메라를 보관하고 있어 다행히 찾게 되었고 당시에 연락처로 남겨주셨던 남편분 연락처로 연락해 말하니 주소를 알려주셔서 보내드렸습니다. 안전하게 잘 받으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카메라를 찾아 너무 신이 났지만 남편이 왜 제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함에 남편을 기다렸고 퇴근 후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카메라를 보여주면서 왜 알면서 말 안 했냐고 하니 나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고 카메라를 잃어버려서 속상했을 당신에게 행여나 실망감을 안겨줄까 싶어 말을 못했지.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고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큰 감동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아이와 함께 그 멋진 감동을 선물해준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다시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